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찍어낸 의미 있는 한 달이 메타버스 종목들의 폭등으로 마감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특히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들의 아주 강력한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화를 선언하자 수의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튀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과열 양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 홀더분들에게는 반가운 상황이지만 노골적인 펌핑 양상까지 나오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62,000달러 전후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플랜B가 예측했던 63,000달러 부근 종가 마감은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어서 11월에 대한 기대감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아래든 위든 큰 폭의 조정이 일시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 월가에서는 기업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리플사가 3분기 성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나름의 기업 실적을 발표한 것인데,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SEC와의 소송 이슈가 있는데도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 기술력 하나는 역시 대단한 수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진입과 관련해서 아마존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물론 커스터디 전문가 등에 대한 대규모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른바 아마존 코인의 등장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에도 여러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62,000달러대에서 횡보를 지속하면서 힘을 다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플랜B의 예측처럼 63,000달러 수준에서 월봉 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의미 있는 변동폭 없이 44%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10월 종가가 플랜B의 예측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1월 98,000달러 예측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이 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상당히 명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기업으로 선언을 한 뒤에 벌어진 일종의 후폭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경우에는 폭등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디센트럴랜드 매수를 선동하는 것 같은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까지 했었는데, 그는 디센트럴랜드 다오가 마나 2억 개를 가지고 있다. 메타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마나 가격이 더 오를수록 더 많은 자원이 메타버스에 투입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골적인 시세 조작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포착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디센트럴랜드 1847만 개 2,389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노골적인 시세 펌핑 양상까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마나의 무기한 선물과 현물 가격이 순간적으로 3% 이상 차이가 나는 갭 현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단기 숏을 노리는 세력과 더 끌어올리려는 롱 세력의 공방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칫 레버리지로 인한 폭락, 단기 폭락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규 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리플이 아주 의미 있는 생태계 확장 소식들 잇따라서 전해왔었는데, 3분기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고스란히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가 상장 기업과 비교하자면 나름의 실적 발표를 한 것인데,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리플이 발표한 3분기 성과 보고서를 보면 XRP 사용 송금 서비스인 ODL이 뚜렷하게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측은 리플렛을 통한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ODL 거래는 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 3분기에 ODL 거래는 총 거래량의 25%를 차지했다. 이번 분기의 모든 XRP 판매는 ODL의 성장과 채택에 기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XRP 판매와 관련해서는 3분기 순매수가 4억 9,174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2분기에는 1억 5,792만 달러였습니다. 그만큼 ODL의 확장 그리고 XRP의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선순환의 과정으로 진행됐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는 SEC를 향해서도 한방 날렸는데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XRP 토큰의 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터 기금을 출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EC를 여기서 굳이 언급한 것은 소송의 맥락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SEC가 XRP가 증권이라고 소송을 내면서 유틸리티적으로 활용되지 않아서 실체가 없다 이런 점도 소장에 함께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쩌나 XRP가 이렇게 국제 송금의 중심에 주인공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SEC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XRP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XRP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 사이트인 와일드 토네이도의 결제 지원 종목에 포함이 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 머니를 충전할 때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박 사이트에서 결제 지원이 되는 게 그렇게 대수롭게 볼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대한 결제를 지원했던 와일드 토네이도가 XRP를 추가하면서 밝힌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이 회사는 XRP가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는데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대부분 즉각 충전, 즉각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XRP의 강점이 이런 온라인 게임에서도 충분히 페이먼트 토큰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토큰이 없는 게임 플랫폼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이 가운데도 XRP의 결정적인 강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XRP 생태계 확장의 폭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능성 하나는 원탑인데 문제는 이런 도박 사이트 등 이 사행성 사이트나 플랫폼 등에서 XRP를 비롯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검은 돈 세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이런 정화작용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XRP의 생태계 확장 가능성 폭 이런 점들은 꽤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XRP 시세에 대한 기대감 역시 여전한 모습입니다. XRP는 1.1달러 전후에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가총액 7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규모는 520억 달러 수준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더 마켓 피리어디컬은 월간 차트에서 XRP 토큰 가격은 다음 강세 모멘텀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XRP는 강력한 구매 관심으로 더 높이 뛰어오르려고 한다. XRP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요 저항 수준인 1.17달러와 1.25달러를 넘어서면 1.5달러에서 1.8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현재 가격대에서 하락할 경우에 1달러, 나아가서 0.92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짚어봤듯이 XRP 차트는 현재 6개월 넘는 긴 조정을 거치면서 삼각 수렴 패턴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래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3월 XRP 랠리 직전에 이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만 정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긍정적인 방향의 소식들이 전해진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근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의 글로벌 절대 강자인 아마존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깊숙하게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 도입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감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자체가 사실 온라인 마켓이긴 하지만
아마존에서 온라인 마켓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촉발시킨 발단이 된 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암호화폐 결제와 클라우드 커스터디 서비스를 위한 인력 채용, 대규모 채용에 나섰다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구인 공고를 내고 디지털 자산과 거래 처리, 또 커스터디 서비스 전문가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아마존의 디지털 자산으로의 이동에는 이전 채용 공고를 고려할 때 이른바 아마존 코인이라는 결제 토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이미 블록체인 영역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별도로 구분해서 접근해 왔지만 세상의 트렌드가 암호화폐와 NFT, DeFi 이런 것 등에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의 전략 역시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 가운데 하나는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경쟁 구도를 이뤄왔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됐고, 심지어 페이스북조차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회사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존의 대대적인 인력 채용은 드디어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려나 보다 이런 분위기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라인에서 아마존, 오프라인에서 월마트 이런 상징적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성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폭과 방식,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 열풍을 두고 요즘에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인생을 건 두 남자가 각각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시바이누를 향해서 망할 코인 이렇게 표현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이클 셀러의 경우에는 목표가가 제로인 암호화 자산이다,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문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결국에는 폭락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입장에서 보기에 밈코인이 시총 400억 달러를 넘긴 건 아무래도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정보의 공급은 수요보다는 조금 더 넘치게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이버만 들어가 봐도 제목까지 거의 똑같은 수많은 기사들이 넘쳐나는 것은 이런 정보 공급의 특색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엉터리와 덜 엉터리 이걸 가려내는 해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은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슈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점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